너네들 재미없는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시급 2만 원 가까이 준다는데 내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너희들은 이해가 가니?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런데 너희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내국인 파출부들, 그 밖에 직업군들도 많지만 뭐 다른 건 각설하고서라도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뿌리 깊은 최저시급 논쟁, 10원 단위, 100원 단위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아이들 무상급식, 무상교육 하자는데 정쟁으로 진영 갈라서 싸움 붙이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교육계 놈들이고 뭐 어차피 대한민국이 정부와 국회를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외면한 간첩 같은 애들이 장악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뭐 대단한 대한민국을 꿈꾸겠냐마는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그 시절 매국노들이 했던 방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부를 유출시키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이왕 주는 거 시급 10만 원씩 주고 연봉 한 10억씩 챙기게 그게 10억씩 챙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줘. 자국민 삥 뜯어서 이룬 성장 남 좋은 일 시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국가의 경쟁력은 국방, 외교, 경제력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문화 강국이야. 이미 외국 문화 찬양하면서 못 배운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포진해 있고 많은 사람이 지도부를 장악하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가스라이팅하며 자기 계좌를 불리면서 거기에 현혹된 좀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우리 선조들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서 흐른다면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도는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배운 놈들이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냐? 어차피 똥오줌 못 가리고 양진영 논리 모순에 세뇌되어서 사회 전반이 붕괴되는 것도 보지 못하는 한심한 좀비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힘없고 능력 없는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이 도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기둥인 노동자들,
우리 부를 키워준 최저생계 직업군들을 보호하지 않고 홀대하며 이어온 산업들,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생계와 고민하고 죽음이 사선에 서서 외롭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한 정부와 기업들, 3D 직종이라고 매도한 언론과 교육계들, 경쟁의식 부추기며 소시오패스를 양산되게 방치한 국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강요받아온 직업군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모순된 국가 체계라서 타고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1% 정도 선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 청년들은 3D 직종을 회피한다는 요상한 논리를 펼치더니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해서 자국민 생존권 박탈 및 국부 유출, 자국 기술력 저하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두뇌가 다 성장되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관이 생쥐처럼 문화가 다르게 커온 사람들에게 아이들 양육을 맡기겠다는 논리. 이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놓고 을사늑약을 한참 뛰어넘는 사형시켜도 모자란 고도의 매국행위 아니겠냐? 이대로 방치된다면 30년 후쯤에는 필리핀 속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전엔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수하게 외침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그랬어도 민간 깊숙이 뿌리 내렸던 문화, 민족의 그것 때문에 나라를 되찾고 명맥을 지켜온 것이야. 나라가 망해도 국민은 외국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와 함께 소멸되는 것 또한 아니야. 국가는 사라져도 국민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무수히 나라가 망해도 또 무수히 나라를 되찾아온 게 우리나라 역사야. 그런데 그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행위를 하는 것이야.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그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한 것이라면 아주 신박한 매국 행위겠지. 이미 중국, 일본, 미국 속국임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추구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 니를 꼴리는 대로 다 해봐라. 불쌍한 국민만 힘들고 죽는 거지 뭐. 가스라이팅 되어서 똥오줌 못 가리고 양당 기득권 만세 부르며 찍어준 노예 근성이 대가 치루어야 되겠지. 이 나라가 망해도 문화가 살아 숨쉰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되찾는다. 그게 역사적 교훈이야. 그런데 그 문화를 지우겠다는 건 지도에서 민족을 지우겠다는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역사를 배우고 이 땅이 피가 흐른다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은 나라를 가질 자격이 없어.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사상이나 신념 따위 검증 없이 중요 요직에 앉히고 외국어 좀 시부리면 대단한 위인이라도 된 것 같이 착각하며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던 못 사는 나라의 근본적인 노예 근성. 그게 우리나라 과거에서 했던 현실이야. 우리나라가 거기서부터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한 것이지 뭐. 이런 나라는 망해도 싸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강대국가 잘 사는 나라는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국의 문화를 목숨처럼 숭배하고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잊지 마. 너희들 걸핏하면 외국 문화, 외국 정책, 뭐 외국 사회 전반에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 정책에 끌어오잖아?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냐? 불쌍한 세종, 이도. 누구의 얼굴인지도 모른 채 허상처럼 광장에 앉아서 눈비 맞으며 좋다고 웃고 있는 세종. 지 얼굴도 복원 못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언어를 만들었는데 외국어에 미쳐있는 나라인 줄도 모른 채 멍청하게 웃고 있는 불쌍한 세종, 이도.